안녕하세요. 심리사주 상담가 사주 인연입니다. 혹시 내 연애운은 항상 반복적인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내가 썸을 타기 시작하면 꼭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 걸까? 나는 연애만 시작하면 왜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걸까? 사실 역학에서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패턴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각자 가진 고유의 에너지, 즉 십성의 구조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주 원국에서 특정한 십성이 과다한 상태라든지 10년짜리 운에서 해당 십성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경우 연애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에서 비견 겁재가 많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세상에서 나랑 같은 클론들이 잔뜩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겁재의 힘이 쏠려있는 구조가 연애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으로 적군의 포지션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상황에 필연적으로 놓여지게 되는 건데요. 겁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썸을 타기 시작하면 꼭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삼각관계에 놓여진 경험이 있다.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인 인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유명 연예인만 골라서 덕질하는 경우, 친한 친구에게 썸남을 얘기했다가 대려 그 친구와 썸남이 눈이 맞아서 황당한 경험이 반복되셨던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특히 연애와 재물에 있어서는 뺏고 빼앗기는 겁재의 작용으로 경쟁자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떤 개운법들이 있을까요? 바로 경쟁의 에너지를 나눔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경쟁 구도를 무력화하는 것이죠.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겁재의 부정적인 작용을 정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쟁탈의 에너지를 증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업상대체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겁재의 파괴적인 기운을 선업을 쌓는 행위로 바꾸어 그 흉한 작용을 스스로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이때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시기나 질투심이 개입하게 된다면 선업을 쌓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신상관을 잘 쓰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사주에서 식상은 일간의 의사를 그대로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에너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출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과잉된다면 상대에게는 간섭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왜곡 현상에서도 식신과 상관은 그 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식신의 성질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보면 즉시 해결하고 고쳐주고 싶은 해결사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본인 주관대로 판단해서 해결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는 불필요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너는 내가 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저면 심리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 진심을 외면당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식신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개운법으로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의 성질은 마치 전압 조절이 안 되는 고성능 스피커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흐름이 마이너스 극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류가 플러스 극으로 튀는 것처럼 의사소통의 왜곡을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나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애교 섞인 장난을 친 건데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다고 인식해서 오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은 둘만의 사적 조직을 뜻하는 정관을 직접적으로 극하는 형태라 식신보다는 다툼이 다소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을 잘 쓰게 되어 있는 경우 수다스러운 경우가 많고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트 중에 대화가 잠시 끊기기라도 하면 그 어색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칫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도 딱히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침묵을 즐기시면 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을 때는 듣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다 티키타카의 일환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면서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상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주라 할지라도 마침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편제를 절실하게 쓰이는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이란 목표와 결실의 에너지인데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그 결과물을 내 소유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재성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연애 초반에서도 애매하게 썸 타는 관계 자체를 시간 낭비, 감정 소모라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겠고요. 연애에서도 득과 실을 중요시해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도 가성비에만 치중한다든지 상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도 따져보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마음이 식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뭔가 나한테 보상해야지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결혼식의 의미도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최종 성적표를 공개하는 날이며 배우자는 곧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보상이자 전리품이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이와 같이 재성에만 치중하는 사주의 해결법으로는 진정한 부는 통장장구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며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에너지로 책임감, 규칙, 명예, 조직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틀에 맞게 트레이닝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연인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의식 또한 높습니다. 명분이 확실한 생일과 같은 경조사나 기념일은 잘 챙겨주는 반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불만을 속으로 삭히고 카톡을 씹는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적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연인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회피합니다. 과도한 관성 혼잡으로 일간을 위협하게 될 경우 연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는 거짓된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사실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걸까? 라는 의심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관성다자들은 연애의 감정도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의 개운법으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성의 기운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비난하기 전에 그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 방어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성다자가 굴 파고 들어갔을 때 앞에서 나오라고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햇볕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든든한 비견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자 라며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혼자만의 부담감이 아닌 우리라는 연대감을 쌓는다면 안정적인 연애로 가는 개운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성이란 일간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생각을 받아들이며 해석하는 에너지입니다. 정편인이 혼잡한 구조라면 오히려 생각에 과몰입이 되어 혼돈이나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발현되는 특징으로는 약속 날짜를 잡을 때도 결정 내리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껴 콕 집어서 답변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상대방을 답답하게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고백 타임을 망설이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주 구조에서 비견이 없고 인성에만 의지처로 삼는 경우 엄마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잦은 부탁으로 상대방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여행 시에도 선택지를 분석만 하다 결정장애가 오기 쉽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신 골라주는 사람이 적합하며 이동할 때도 행동이 굼떠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생각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개운법으로는 바로 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재성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극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행동으로 생각의 기운을 극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빠지기 전에 몸을 재빨리 움직여 행동하고 질러버리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인성의 강점인 분석력을 상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되 과도한 해석은 오히려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연애의 문제의 해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연애의 아픔은 나한테 우울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인생 수업이며, 내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 쓰임새를 지혜롭게 바꿀 때 운명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연을 응원하는 사주 인연이었습니다.